오늘자로 좀 몇 가지 이슈가 있었던 걸 소개해드리면 JP모건의 백금 재고가 95%가 감소했다는 그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1월 16일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코맥스 창구에 JP모건이 보유하고 있는 실물 백금의 재고를 나타내는 건데요. 보시면 기존에 2300만 온스 정도였던 백금 재고가 얘가 등록이고 얘가 적격이거든요. 이 등록과 적격의 차이는 얘기하자면 좀 긴데, 등록 같은 경우에는 실물 인출을 위한 그 장기간 보유할 그 실물들을 이 등록의 형태로 가지고 있고요. 이 등록은 시리얼 넘버도 있고 그 소유자가 누구 건지가 다 표시가 돼요. 근데 적격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든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실물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걸로 따지면 사실 등록이 더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적격도 결국에는 JP모건이 보유한 실물인 것은 변함이 없으니까. 근데 이 적격이 2300만 정도의 그 실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2230만 온스의 그 실물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100만밖에 안 남았거든요. 적격 백금이 95%가 날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도대체 어디 간 거냐. 그리고 이게 이제 전체 그 JP모건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재고를 합산한 거를 보면 이게 지금 40% 정도가 날라갔다. 예, 전체 재고의 40% 정도가 날라갔다. 그래서 백금이 지금 이렇게 많이 사라졌는데 이게 어디로 사라진 거냐, 지금 이런 좀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뭐 사실 JP모건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답변이 없다 보니까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좀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상하이 금거래소에서 뭐 금도 프리미엄이 좀 높아요. 보통 온스당 40불 정도? 금의 경우는, 은의 경우는 프리미엄이 거의 10% 정도까지 붙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백금도 프리미엄이 붙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상하이 금거래소로 그 차익 실현을 위해서 다 인출해서 그쪽으로 넘겼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제 다른 의견으로는 그 미국 조폐청에서 아메리칸 이글이라는 그런 코인을 발행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법정 주화의 형태로 골드 코인이나 실버 코인 그리고 백금, 그런 플래티넘 코인도 이런 것도 만드는데, 근데 실제로 2023년에 플래티넘 이글 코인의 프리미엄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뉴스를 제가 봤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메리칸 이글의 수요가 2022년에 비해 2023년 엄청나게 크게 증가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백금 코인을 또 더 발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 조폐청에서 사간 게 아니냐, 뭐 이러한 이제 주장도 있더라고요. 사실 몰라요.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알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이 백금 수요가 이렇게 된 걸 보다 보니까 그럼 JP모건의 은 재고는 어떻지?가 궁금해가지고 JP모건이 보유한 은 재고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JP모건의 은 재고를 보면 총 합산하면 1억 3천만 온스 정도. 이게 예전에 1.8억 온스 정도였는데 1.3억 온스로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다. 예, 지금도 더 줄였죠. 요거 보면은 이게 지금 또 적격 은을 JP모건이 보유한 거란 60만 온스 정도 더 줄인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코맥스 창고에 있는 재고에서 실물이 자꾸 없어지고 있다. 이게 인출받는 건지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뭐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재고가 줄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코맥스나 예를 들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귀금속 거래소가 이제 런던에 하나 있고, 런던과 그 다음에 시카고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LM이라 그러고,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코맥스라고 하는데, 이 두 개에서 모두 금과 은에 대한 재고가 줄고 있거든요. 이 뉴스는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보니까 이렇게 재고가 계속 줄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뉴스도 보여드릴 텐데 이 상하이 금거래소의 은 재고가 또 급감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슈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뭐 백금이며 금이며 은이며 뭐 전 세계에서 실물이 왜 이렇게 재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 왜 이렇게 빠르게 실물이 사라지고 있지? 이게 왜 그런지 저도 좀 많이 궁금해지더라고요. 뭐 금이야 중앙은행들의 그런 수요가 넘쳐나서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은이랑 백금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거 뭔가 실물을 막 어디선가 지금 큰 손들이 매집하고 있는 건 아닌가, 막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상하이 금거래소 쪽을 보면 지금 상하이 금거래소의 은 재고가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1월을 기점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냥 갑자기 이렇게 빡 떨어져요. 이거 보면은 1월 18일 오늘이죠. 오늘 하루 만에 이게 2020년 이래로 뭐 가장 많은 양의 하루에 실물이 사라졌다, 빠져나갔다 라는 데이터거든요. 그래가지고 상하이 금거래소에서도 지금 은이 이렇게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한 사건이죠. 그래서 보면 SFE가 상하이 선물거래소예요. 그래서 여기서 거래가 되면 상하이 금거래소인 SGE에서 이제 은이 실제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가 2020년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1000 트릴리언 밑으로 떨어졌다. 지금 상하이 금거래소의 은 재고가 곧 소진될 위기에 처했지만 뭐 중국 민간 부문은 뭐 막대한 실물 은을 또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실버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있다. 참 실물 이렇게 너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양을 보면 오늘 하루에 사라진 게 거의 10만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런 일이 10번만 일어나면 그냥 상하이에 있는 은 재고가 바닥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100만이라는 이 수치가 생각보다 많은 양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10만이 나갈 수 있다는 건 이러한 사건이 1년에 10번만 일어나면 그냥 바로 이 재고가 다 사라져버리는 정도로 되게 적은 양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실물이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는 이유가 어떠한 깊은 뜻이 또 있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실물이 빨리 들어주는 첫 번째 이유, 산업 수요 때문에. 은 같은 경우는 산업 수요가 지금 미쳐 날뛰고 있다 보니까 막 역사상 최대치를 찍고 뭐 공급보다 수요가 너무 많아서 막 지금 공급 적자나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이런 무지막지한 산업 수요 때문에 줄어드는 거다 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측면은 중앙은행들의 매입이 있다. 이거는 이제 금에 한정돼서죠. 중앙은행들이 은을 사모으진 않으니까 1950년 이래 역사상 최대치 금 매입이 재작년에 일어났고 작년에도 아마 사상 최고치를 한 번 더 갱신했을 거라고 추측이 되긴 하거든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중앙은행들이 미친듯이 매입하고 있는 이런 측면. 세 번째는 그 어떠한 세력의 그 검은 세력의 매집이 아닌가라는.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로스차일드가 관리하던 거니까, 로스차일드 쪽이니까. 그리고 은 같은 경우에는 JP 모건이고, 백금은 잘 모르겠네요. 백금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 이러한 세력들이 이제 이 실물을 매집하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게 아니냐라는 뭐 이러한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번째 가능성은 파생 상품의 리스크 때문일 수도 있다. 왜냐면 실제로 금은 10밖에 없는데 파생 상품으로 거래되는 금은 10만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그 파생 상품으로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이 10만은 이 10을 기초 담보로 해서 거래가 되는 건데 99,990개는 존재하지 않는 금이에요. 그런 금을 우리가 거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뭐 선물로 거래하고 옵션으로 거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딥한 그런 파생 상품들, 다양한 그런 파생 상품들로 거래되는 금은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금을 담보로 거래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쪽에서의 문제가 있다. 문제가 터진다. 그러니까 실물이 부족해져 버리면 얘네가 담보가 되는 그 금의 양이 푹 줄어드니까, 그래서 만약에 얘네가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예를 들면은 저기 어디야, 니켈 사태, 최근에 있었던 그 니켈, LME에서 있었던 니켈 사태 때 이런 문제가 터져버리니까, 공급 문제가 터지면서 이 기초되는 게 확 줄다 보니까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만약에 내가 파생 상품을 들고 있으면 이 LM이나 아니면은 그냥 국가,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강제로 내가 막 지금 10배가 넘게 수익이 났는데 이걸 못 팔도록 강제해버리던가, 아니면 강제로 뭐 주문을 취소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 자유경제 시장에서 이래도 되나 싶기는 한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까지도 계속 이런 일들이 되는 걸 보면 금과 은에 대한 그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러면 이제 금값이 미친듯이 튈 수밖에 없는 이 파생상품 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서 금 가격이 미친듯이 튈 수 있는 그런 어떤 리스크가 있는데, 근데 파생 상품을 보유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를 이제 이런 기관들이 알게 되면서 더욱더 실물만을 매집하려는 그런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뭐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정치 지정학적 불안감, 맞네요. 정치적 지정학적 불안감, 맞아요. 이런 전쟁과 같은 이슈가 일어나면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긴 하니까. 실제로 뭐 베네수엘라 보면은 금으로 거래를 하거든요. 달러로 거래하는 것도 많지만 근데 실제로 금으로 거래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달러보다는 이제 금을 이제 보유하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그 가치 저장의 그런 수단으로서 좋으니까 그런 지정학적 위험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런 불안이 많이 있을 때 얘는 수요가 높아지죠. 실물에 대한 수요가. 그래서 우리 예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때를 보면 은 가격이 마이너스 50%인가 60%인가까지 떨어졌지만 실물 은은 가격이 거의 안 떨어졌거든요. 가격이 한 20% 정도밖에 안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막 특정 어떤 제품들, 예를 들면 아메리칸 이글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워낙 높다 보니까 가격이 거의 떨어지질 않았어요. 우리나라 코로나 때도 똑같은 일 발생했었죠. 그죠? 기억나시죠? 실버 코인들 싹 다 막 품절 처리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실버바 주문하면 막 2달 뒤에나 받을 수 있고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제 이러한 불안이 있을 때 실물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왔었다는 건 사실이니까 아마 요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네, 맞네요. 아무튼 지금 실물이 정말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데이터로 다 나오다 보니까